50대 이후 튼튼한 다리를 위한 4가지 강력한 비타민 계단을 오르거나 우편함까지 걷는 것과 같은 간단한 일들이 나이가 들수록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눈치채신 적이 있으신가요? 많은 노인들에게 약한 다리는 단순히 이동 능력을 빼앗는 것뿐만 아니라 독립심, 자신감, 그리고 원하는 대로 삶을 살 수 있는 자유를 빼앗아 갑니다. 하지만 황금기를 넘어 오랫동안 다리를 튼튼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자연스러운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다리 근력을 변화시키고 에너지를 증진하며 활동적이고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4가지 강력한 비타민을 알아볼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세요. 이 비타민들이 무엇인지뿐만 아니라 오늘부터 바로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여 변화를 느끼고 마땅히 누려야 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지 정확히 알려드릴 것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는 제가 노년 생활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계속해서 전파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에 1번을, 마음에 들지 않으셨다면 0번을 남겨주시면 더 나은 영상을 만드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타민 D입니다. 1. 비타민 D, 뼈와 근육의 수호자. 흔히 햇빛 비타민이라고 불리는 비타민 D는 골격계를 튼튼하게 유지하고 근육이 최상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는데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이 지용성 비타민은 피부가 햇빛, 특히 자외선, UVB에 노출될 때 몸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독특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피부 두께 변화, 햇빛 노출 감소, 비타민 D를 활성 형태로 전환하는 신장 기능 저하 등으로 인해 이 자연적인 생성 과정이 덜 효율적으로 됩니다. 노인들에게 이러한 감소는 뼈 밀도를 조용히 약화시키고 근육을 약하게 만들며 낙상 및 골절 위험을 높여 삶의 질과 독립성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이 다리의 중요한 이유. 뼈 건강 및 회복력. 비타민 D는 칼슘 항상성의 핵심 요소로 장에서 뼈의 주요 구성 요소인 칼슘 흡수를 가능하게 하는 문지기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D가 충분하지 않으면 칼슘이 풍부한 식단을 섭취해도 미네랄이 단순히 몸을 통과하여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결핍은 뼈가 얇고 부서지기 쉬워 쉽게 골절되는 골감소증 또는 골다공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매일 몸의 무게를 지탱하는 다리의 경우 튼튼한 뼈는 필수적입니다. 비타민 D 수치가 낮은 노인들에게 흔한 고관절이나 대퇴골 골절은 장기간의 부동화, 수술 또는 영구적인 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력 및 협응력, 뼈 외에도 비타민 D는 근육 섬유의 기능을 지원하여 근육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비타민 D 수용체는 골격근에서 발견되며 여기서 단백질 합성 및 근육 수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강하고 반응성이 좋은 다리 근육은 독립성을 정의하는 활동인 서기, 걷기, 계단 오르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 수치가 적절한 노인들은 근력이 더 강하고 반응 속도가 빨라 넘어지거나 약화로 인한 사고의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결핍은 근육 피로, 다리 경련 또는 만성적인 무거움으로 나타나 짧은 산책조차 벅차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균형 및 낙상 예방. 아마도 비타민 D에 가장 간과되는 이점 중 하나는 균형 및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일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낮은 비타민 D 수치는 고유 수용성 감각 공간에서 몸의 위치를 감지하는 능력, 손상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협응력을 떨어뜨리고 낙상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노인들에게 낙상은 단순한 사소한 사고가 아니라 부상 관련 입원 및 장기 요양 시설 입소의 주요 원인입니다. 적절한 비타민 D는 신경계와 근육 반응을 지원하여 자세와 균형을 향상시킵니다. 최적의 수치를 가진 노인들은 종종 발이 더 안정적이라고 느끼며 활동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새로운 자신감을 얻었다라고 보고합니다. 비타민 D 섭취를 늘리는 방법. 햇빛 노출, 비타민 D를 높이는 가장 간단하고 자연스러운 방법은 햇빛을 쬐는 것입니다. 피부톤에 따라 얼굴, 팔 또는 다리에 15-30분 동안 햇빛을 쬐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피부가 어두울수록
멜라닌 수치가 높기 때문에 약간 더 오래 노출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UVB가 존재하지만 한낮에 강한 햇빛으로 인한 피부 손상 위험이 낮은 이른 아침이나 늦은 오후입니다. 햇빛이 부족한 북쪽 지역이나 겨울철에는 이 방법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식이공급원 자연적으로 비타민 D 함량이 높은 식품은 많지 않지만 전략적인 선택으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연어, 고등어, 참치, 정어리와 같은 지방이 많은 생선은 가장 풍부한 공급원 중 하나입니다. 조리된 연어 3온스에는 최대 572U 국제 단위가 들어있어 많은 성인의 일일 필요량을 거의 충족합니다. 우유, 오렌지 주스, 요구르트, 시리얼과 같은 강화 식품은 널리 이용 가능하며 특히 생선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편리한 방법입니다. 계란 노른자와 소고기 가는 소량이지만 규칙적으로 섭취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햇빛이나 자외선에 노출된 버섯, ipsa의 버섯, 꾀꼬리 버섯도 소량이지만 식물성 옵션을 제공합니다. 보충제, 햇빛이나 식단으로 충분히 섭취할 수 없는 경우 이동성이 제한적이거나 식단 제한이 있는 노인들에게 흔함, 보충제가 확실한 해결책입니다. 생체 이용률이 가장 높은 형태인 비타민 디스리콜레칼시페롤을 매일 800mg/IU 섭취하는 것이 종종 권장되지만 필요량은 연령, 체중 기본 수치에 따라 다릅니다. 개인 맞춤형 조언은 의사와 상담하세요. 대구 간유는 전통적인 강력한 공급원으로 한 숟가락에 약 1360IU의 비타민 D와 관절 건강 및 염증 조절을 지원하는 오메가3 지방산을 제공합니다. 맛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캡슐 또는 액체 방울 형태도 널리 이용 가능합니다. 결과 비타민 D를 우선시하는 노인들은 일상생활에 파급되는 다양한 이점을 경험합니다. 뼈 밀도 개선은 골절 감소 및 골다공증 관련 합병증 위험 감소를 의미합니다. 근력 강화는 다리 경련 감소, 피로 감소, 계단 오르기 또는 장거리 걷기를 쉽게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어집니다. 균형 감각 개선은 낙상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 자신감을 높이고 활동적인 생활 방식을 장려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리가 젊음의 활력을 되찾은 듯한 새로운 에너지와 활력을 느꼈다고 보고합니다. 궁극적으로 최적의 비타민 D 수치를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결핍을 예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동성, 독립성, 그리고 원하는 대로 삶을 살 수 있는 자유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만약 아직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고 이 교훈들이 유용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아래 댓글에 1번을 남겨주셔서 저와 함께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놓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가 유익하고 영감을 주는 좋은 콘텐츠를 계속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신경 및 근육 활력소인 비타민 B3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유 비타민 B12, 신경과 근육의 활력소, 코발라민이라고도 알려진 비타민 B2는 특히 신경기능, 적혈구 생성 및 근육 건강과 관련하여 신체가 최상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강력한 영양소입니다. 이 수용성 비타민은 신경계의 온전함을 유지하고 근육이 일상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와 산소를 확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음식에서 비타민 B12를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러한 흡수 감소는 위산 생성 감소 또는 장 건강 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며 둘 다 노인에게 흔합니다. 결과적으로 겉보기에는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사람들조차 이 필수 영양소 결핍을 겪을 수 있습니다. 비타민 B12 결핍은 조용히 다가와 단순히 노화의 일부로 치부하기 쉬운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다리의 경우 비타민 B12 부족은 쇠약, 따끔거림, 무감각 또는 바늘로 찌르는 듯한 감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이동 능력과 삶의 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걷거나 계단을 오르거나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비타민 B2 결핍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노인들 사이에서 훨씬 더 흔하며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의 최대 20%가 최적 이하의 수치를 보일 수 있습니다.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은 이러한 결핍은 신경병증이나 빈혈과 같은 더 심각한 문제로 이어져 다리 근력과 전반적인 활력을 더욱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다리의 중요한 이유.
신경 건강, 비타민 비율리는 신경계 건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뇌와 신체의 나머지 부분 간의 효율적인 통신을 보장하는 신경 주변의 보호 코팅인 미엘린 수초 생성을 돕습니다. 비타민 B12 수치가 떨어지면은 이러한 통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말초 신경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리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불편한 바늘로 찌르는 듯한 감각, 화끈거림 또는 심지어 무감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신경 건강이 좋지 않으면 협응력 감소, 균형 문제 및 낙상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노인에게 주요 문제입니다. 근력, 신경 기능에서의 역할 외에도 비타민 B12는 폐에서 근육으로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 생성에 필수적입니다. 산소 공급이 충분하지 않으면 다리 근육이 더 빨리 피로해지고 무겁게 느껴지거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의자에서 일어서거나 짧은 산책을 하는 것과 같은 간단한 활동조차 벅차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독립성을 유지하려는 노인에게 적절한 비타민 B12 섭취를 통한 근력 유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에너지 수준, 비타민 B3는 에너지 대사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기도 합니다. 섭취한 음식을 사용 가능한 에너지로 전환하여 정신을 차리고 활동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치가 낮으면 동기부여를 유지하거나 다리를 움직이기가 어려워지는 만성적인 피로감이나 무기력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에너지 부족은 악순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활동량이 적으면 근육이 약해지고 이는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비타민 B12 섭취를 늘리는 방법. 다행히 비타민 B플리 섭취를 늘리는 것은 비교적 간단하며 충분히 섭취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몇 가지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동물성 식품, 생체 이용률이 가장 높은 비타민 B1B 공급원은 동물성 제품에서 나옵니다. 소고기, 특히 가장 풍부한 공급원 중 하나인 간, 가금류, 연어, 참치 또는 정어리와 같은 생선, 계란, 유제품 우유, 요구르트, 치즈과 같은 식품을 식단에 포함하세요. 이러한 식품은 비타민 B3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근육 건강을 지원하는 단백질 및 철분과 같은 다른 영양소도 제공합니다. 강화식품, 채식 위주의 식단을 섭취하거나 동물성 제품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인 사람들에게 강화 옵션은 생명의 은인이 될 수 있습니다. 비건 요리에 인기 있는 치즈 맛이 나는 재료인 영양 효모는 종종 비타민 B과수로 강화되어 팝콘, 파스타 또는 수프에 뿌려 풍미를 더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시리얼, 아몬드 또는 두유와 같은 식물성 우유, 심지어 일부 브랜드의 두부도 비타민 B3로 강화됩니다. 라벨을 확인하세요. 보충제, 식단 변화가 충분하지 않거나 악성 빈혈과 같은 상태 또는 특정 위장 수술 후 흔히 발생하는 흡수 문제가 지속되면 보충제가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습니다. 비타민 B3는 알약 형태, 혀 밑에서 노가 흡수율을 높이는 설화정 또는 종합 비타민의 일부로도 제공됩니다. 더 심각한 결핍의 경우 의사는 비타민 B12 주사를 권장할 수 있으며 이는 소화를 완전히 거치지 않고 혈류로 직접 비타민을 전달합니다. 정기 검진, 결핍 증상이 미묘할 수 있으므로 특히 50세 이상이거나 다리 관련 증상이 있는 경우 의료 제공자에게 비타민 B12 수치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한 혈액 검사를 통해 섭취량을 조정해야 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결과 비타민 B12 수치를 높이면 특히 다리와 전반적인 건강에 놀라운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결핍을 교정한 후 다리가 더 강해지고 반응성이 좋아졌다고 보고했으며 균형 감각, 협응력 및 지구력도 향상되었습니다. 한때 일상생활을 괴롭혔던 따끔거림과 무감각이 사라지고 새로운 에너지와 이동 능력이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신체적 이점 외에도 적절한 비타민 B2에는 피로의 안개를 걷어내어 정원 가꾸기, 친구와 함께 걷기 또는 단순히 손주들을 따라잡는 것과 같이 좋아하는 활동에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신경 및 근육 활력소를 우선시함으로써 더 강하고 활기찬 미래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만약 아직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고 이 교훈들이 유용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아래 댓글에 우번을 남겨주셔서 저와 함께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놓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가 유익하고 영감을 주는 좋은 콘텐츠를 계속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세 번째 관절 및 근육 회복제인 비타민 C로 넘어가겠습니다. 비타민 C, 관절 및 근육 회복제. 비타민 C는 면역력 강화 특성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관절 및 근육 건강에 대한 중요한 기여는 종종 간과됩니다. 이 강력한 영양소는 힘줄, 인대, 연골, 심지어 피부의 구조적 기초를 형성하는 필수 단백질인 콜라겐 합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콜라겐은 신체를 위한 비계 시스템과 같아서 관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근육이 부드럽게 기능하도록 하는 결합 조직의 강도, 탄력성 및 회복력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신체의 자연적인 콜라겐 생성은 30대부터 시작되어 매년 가속화되면서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감소는 관절 경직, 근육통, 유연성 감소 및 신체 활동 후 회복 시간, 지연과 같은 일련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활동적인 생활 방식을 유지하려는 노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적절한 비타민 C 섭취를 보장하는 것은 이동 능력과 편안함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다리의 중요한 이유. 이동성의 핵심인 다리는 일상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건강한 관절과 근육에 크게 의존합니다. 여유로운 산책, 계단 오르기 또는 단순히 장시간 서 있는 것 등 비타민 C가 어떻게 직접적으로 다리를 지원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관절 건강 및 유지. 비타민 C는 연골 및 인대와 같은 관절 구조의 온전함을 복구하고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특히 연골은 뼈 사이에 쿠션 역할을 하여 서로 마찰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는 끊임없는 압력과 마모를 견디는 무릎과 엉덩이와 같은 체중 부하 관절에 특히 중요합니다. 콜라겐 생성을 지원함으로써 비타민 C는 이러한 조직을 회복력 있게 유지하여 경직, 불편함, 심지어 골관절염과 같은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미 관절 통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C 수치가 높을수록 염증을 완화하고 관절 퇴행 진행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육 회복 및 회복력, 구조적 역할 외에도 비타민 C는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을 하여 운동이나 부상 중에 축적되어 염증을 유발하는 불안정한 분자인 활성산소를 중화시킵니다. 이러한 염증은 근육을 약화시키고 회복을 지연시키며 관절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산화 스트레스를 억제함으로써 비타민 C는 활발한 산책, 운동 또는 버스를 타기 위해 예상치 못한 전력 질주와 같은 신체 활동 후 다리 근육이 더 빨리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근육 회복 과정이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느려지는 노인에게 특히 유익합니다. 콜라겐 생성. 숨은 영웅. 콜라겐은 단순히 젊은 피부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근골격계를 함께 묶는 접착제입니다. 힘줄은 근육을 뼈에 연결하고 인대는 관절을 안정화하며 이제 연골은 움직임을 완충합니다. 이 모든 것은 콜라겐에 달려 있습니다. 비타민 C가 충분하지 않으면 콜라겐 합성을 담당하는 효소인 프로릴 하이드록실라제가 제대로 기능할 수 없어 결합 조직이 더 약하고 부서지기 쉬워집니다. 이로 인해 힘줄 염좌나 인대 파열과 같은 부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일상적인 움직임이 더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리의 경우 비타민 C는 마모 손상 및 노화 관련 쇠퇴에 대한 최전선 방어선입니다. 비타민 C 섭취를 늘리는 방법. 다행히 비타민 C 섭취를 늘리는 것은 맛있고 접근하기 쉽습니다. 식단에 포함할 수 있는 최고의 천연 공급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귤류, 오렌지, 자몽, 레몬, 라임과 같은 클래식은 비타민 C가 풍부할 뿐만 아니라 상쾌하고 다재다능합니다. 중간 크기의 오렌지 하나에는 약 70mg의 비타민 C가 들어있어 대부분 성인의 일일 권장 섭취량 70g에 거의 해당합니다. 필요량은 나이 또는 활동 수준에 따라 증가할 수 있습니다. 레몬을 물에 짜 넣거나 자몽을 상큼한 아침 식사 옵션으로 즐기세요. 다채로운 채소, 피망은 여기서 단연 돋보이며 빨간색과 노란색 품종은 컵당 100가전인지백미기니의 비타민 C를 제공합니다. 이는 오렌지보다 2배 이상 많은 양입니다. 브로콜리, 방울 양배추, 케일도 섬유질 및 기타 비타민과 함께 영양이 풍부한 펀치를 제공하는 훌륭한 선택입니다. 굽거나 찌거나 샐러드에 넣어 다리에 좋은 영양을 공급하세요. 집중적인 섭취를 위한 슈퍼푸드 아세로라 체리 또는 카무카무와 같은 옵션을 활용하세요. 둘 다 비타민 C의 강력한 공급원입니다. 예를 들어
아세로라 체리 파우더는 티스푼당 1000mg 이상의 비타민 C를 함유하여 스무디, 요구르트 또는 심지어 물 한 잔에도 쉽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야생 장미의 열매인 로즈 히븐차 또는 보충제로 제공되는 덜 알려진 보석입니다. 기타 공급원 딸기, 키위, 파파야, 심지어 감자, 특히 껍질째도 상당량의 비타민 C를 제공합니다. 입맛을 돋우고 영양소 섭취를 균형 있게 유지하기 위해 다양하게 섭취하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얼마나 필요할까요? 비타민 C의 권장시기 허용량 RDA은 여성의 경우 70mg이랑 남성의 경우 90mg이며 소화불량과 같은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 하루 최대 입음용이랍니다. 흡연자는 담배가 비타민 C 수치를 고갈시키기 때문에 매일 35mg를 추가로 섭취해야 합니다. 최적의 관절 및 근육 건강을 위해 일부 전문가들은 특히 활동적이거나 부상에서 회복 중인 경우 음식과 보충제를 통해 매일 200-500mg를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하지만 섭취량을 크게 늘리기 전에 항상 의료 제공자와 상담하세요. 결과 비타민 C를 우선시하는 노인과 활동적인 사람들은 종종 눈에 띄는 개선을 경험합니다. 관절 통증 감소, 유연성 향상, 그리고 운동 후 다리가 얼마나 빨리 회복되는지에 대한 눈에 띄는 향상이 있습니다. 더 강한 콜라겐 네트워크는 더 안정적인 관절로 이어져 옆으로 밀려나게 할 수 있는 삐걱거리는 소리와 뚝뚝 끊어지는 소리를 줄여줍니다. 근육 회복력 향상은 통증으로 인해 느려질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활동적이고 독립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비타민 C는 다리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삶을 더 자신감 있고 편안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공원을 산책하든 계단을 오르든 이 영양소는 다리가 여정을 준비하도록 보장합니다. 만약 아직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고 이 교훈들이 유용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 댓글에 3번을 남겨주셔서 저와 함께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놓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가 유익하고 영감을 주는 좋은 콘텐츠를 계속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4번째, 뼈 안정제인 비타민 K2로 넘어가겠습니다. 비타민 K, 뼈 안정제. 비타민 K2는 칼슘이나 비타민 D와 같이 더 흔히 논의되는 영양소에 종종 가려지지만 골격 건강과 전반적인 이동 능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지만 과소평가된 강력한 영양소입니다. 이 지용성 비타민은 뼈 건강과 가장 관련이 깊은 미네랄인 칼슘이 몸에서 적절하게 활용되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칼슘이 동맥, 혈관 또는 관절과 같이 바람직하지 않은 곳에 축적되는 것을 방지하고 비타민 K2는 칼슘을 가장 필요한 곳, 즉 뼈로 보냅니다. 이 과정은 골격 구조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골절, 골다공증, 심지어 칼슘 변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심혈관 문제의 위험을 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뼈 밀도가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노인들에게 비타민 K2는 힘과 회복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아군으로 등장합니다. 칼슘 보충제와 유제품은 종종 뼈 건강을 위한 최고의 해결책으로 여겨지지만 방정식의 일부일 뿐입니다. 비타민 K2가 충분하지 않으면 칼슘은 골격을 강화하는 대신 동맥 석회화 또는 관절 경직을 유발하여 오히려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비타민 K2는 오스터칼신과 매트릭스 GLA, 단백질 MGP와 같은 특정 단백질을 활성화하여 칼슘을 뼈 기질에 결합시키고 연조직에 침착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뼈를 더 튼튼하게 만드는 동시에 관절과 순환계를 보호하는 이중작용은 특히 나이가 들면서 칼슘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 비타민 K2를 필수 불가결하게 만듭니다. 다리의 중요한 이유. 뼈 밀도 및 강도, 다리는 체중을 지탱하고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며 일상 활동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튼튼한 골격 구조에 의존합니다. 비타민 K2는 칼슘이 뼈에 효과적으로 통합되도록 하여 뼈의 무기질화를 향상시켜 밀도를 높이고 취약성을 줄입니다. 이는 나이와 관련된 뼈 손실인 골다공증으로 인해 사소한 넘어짐조차 심각한 골절로 이어질 수 있는 노인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더 강한 뼈는 삶을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리를 더 잘 지탱해 줍니다. 관절 건강 및 유연성, 뼈를 강화하는 이점 외에도 비타민 K2는 연골 및 연조직에 과도한 칼슘이 침착되는 것을 방지하여 관절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축적은 노인들에게 흔한 불만인 경직, 염증 및
불편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K2는 관절에서 원치 않는 석회화를 제거하여 더 부드러운 움직임을 지원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동 능력을 제한할 수 있는 통증을 줄입니다. 이미 관절염이나 일반적인 마모로 고생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이 보호 효과는 일상적인 편안함에 눈에 띄는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세 및 안정성, 튼튼하고 무기질화가 잘 된 뼈는 균형과 협응력에 중요한 더 나은 자세에 기여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세가 나빠지면 노인들에게 부상의 주요 원인인 낙상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뼈 밀도를 유지하는 데 있어 비타민 K2의 역할은 척추와 다리뼈를 정렬되고 튼튼하게 유지하여 똑바로 서고 꾸준히 움직일 수 있는 안정적인 기반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안정성은 낙상을 예방하고 독립성을 유지하는 데 핵심입니다. 장기적인 이동 능력, 뼈와 관절 모두를 지원함으로써 비타민 K2는 튼튼한 골격 구조에 의존하는 근육과 힘줄을 간접적으로 강화합니다. 이 상호 연결된 시스템은 다리가 기능적이고 탄력적으로 유지되도록 보장하여 약하거나 부상당할 염려 없이 걷거나 계단을 오르거나 산책을 즐길 수 있도록 해줍니다. 비타민 K2 섭취를 늘리는 방법. 다행히 비타민 K2 섭취를 늘리는데 급격한 변화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식단에 약간의 의도와 다양성을 더하면 됩니다. 이 영양소를 포함하는 실용적이고 맛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효식품, 발효대두로 만든 일본 전통 요리인 나토는 비타민 K2, 특히 몸에 더 오래 지속되는 효과가 있는 메나퀴논 11 MK7 형태의 가장 풍부한 천연 공급원 중 하나입니다. 나토의 강한 맛이 싫다면 사워크라우트, 김치 또는 숙성된 치즈 고다브리, 에담 치즈 등과 같은 다른 발효 식품도 상당량의 K2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식품은 박테리아 발효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비타민을 생성하여 K2 함량을 얻습니다. 풀을 먹인 동물성 제품, 풀을 먹인 동물의 버터, 기버터, 달걀 노른자는 비타민 K2, 주로 메나퀴논 4 MK4 형태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특히 풀을 먹인 버터는 건강한 지방과 K2의 이중이점을 제공하여 채소, 토스트 또는 요리에 맛있는 첨가물이 됩니다. 풀을 먹여 키운 동물의 간과 같은 내장 기관도 적당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보충제, 맛 선호도, 식단 제한 또는 이용 가능성으로 인해 식단에 K2가 풍부한 음식이 꾸준히 부족하다면 고품질 비타민 K2 보충제가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습니다. 나토에서 추출한 메나퀴논 7 MK7을 또는 메나퀴논 4 MK4 합성 또는 동물 유래가 함유된 제품을 찾고, 특히 와파린과 같이 비타민 K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고 있는 경우 적절한 복용량을 결정하기 위해 의료 제공자와 상담하세요. 결과 비타민 K2를 우선시하는 노인들은 종종 삶의 질에 눈에 띄는 개선을 경험합니다. 뼈 강도 향상은 움직임에 대한 자신감을 높여주고, 관절 경직 감소는 굽히기, 걷기, 의자에서 일어나기와 같은 일상적인 작업을 덜 힘들게 만듭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누적 효과는 더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활동적인 생활 방식을 지원할 수 있는 다리 한 쌍입니다. 70대 이상인 경우 이 영양소는 너무 자주 노화와 함께 나타나는 쇠약을 막는 데 도움이 되는 혁신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및 균형 잡힌 식단과 함께 비타민 K2는 지속적인 이동 능력과 독립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결론, 튼튼한 다리 만들기 및 유지. 노년기에 튼튼한 다리를 만들고 유지하는 것은 운동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노화의 다면적인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적절한 영양소로 몸에 연료를 공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타민 D, B2, C, K2는 시너지 효과를 내는 4인조로 다리 건강의 중요한 측면을 각각 목표로 합니다. 비타민 D는 뼈가 칼슘을 흡수하고 근육이 튼튼하게 유지되도록 하여 쇠약과 낙상을 예방합니다. 비타민 B3는 신경 기능과 에너지 생성을 지원하여 다리를 반응성이 좋고 피로 없이 유지합니다. 비타민 C는 항산화 및 콜라겐 강화 특성으로 관절과 근육을 보호하여 통증을 완화하고 회복을 돕습니다. 비타민 K2는 칼슘을 뼈에 고정시키고 관절과 동맥에서 제거하여 골격 기반을 강화합니다. 이러한 비타민들은 함께 뼈 밀도 감소, 근육 위축, 관절 퇴행 및 신경 손상과 같은 노화 관련 쇠퇴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여 다리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대한 전체적이고 자연스러운 접근 방식을 제공합니다.
72세 이상이든 상관없이 몸에 영양을 공급하고 튼튼한 다리가 제공하는 활력을 되찾는데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시작하기 위한 간단한 단계. 다음은 이러한 영양소를 최소한의 노력으로 일상생활에 통합하는 방법입니다. 비타민 D, 피부톤과 위치에 따라 아침 햇살을 샤워 20분 동안 즐기세요. 일주일에 몇 번 연어나 고등어와 같은 지방이 많은 생선을 맛보거나 강력한 효과를 위해 대구 간유 한 티스푼을 섭취하세요. 비타민 B12, 계란, 고기 또는 조개류를 규칙적으로 섭취하세요. 채식을 한다면 강화 영양 효모를 식사에 뿌리거나 비타민 B12 보충제를 고려하세요. 비타민 C, 오렌지와 같은 감귤류를 간식으로 먹고 얇게 썬 피망을 샐러드에 넣거나 아세로라 체리 파우더를 스무디에 섞어 집중적인 효과를 얻으세요. 비타민 K2, 나토를 밥에 섞거나 풀을 먹인 버터를 통곡물 토스트에 바르거나 간식으로 숙성된 치즈 한 조각을 즐기세요. 큰 그림, 이러한 작고 지속 가능한 습관을 채택함으로써 다리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더 활기차고 독립적인 미래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튼튼한 다리는 정원 가꾸기, 손주들과 놀아주기, 새로운 장소 탐험 등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줍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원하는 대로 삶을 살 수 있는 자신감을 높여줍니다. 72세 이상인 경우 영양과 관리의 이러한 기반은 잠재적인 한계를 모험과 즐거움의 기회로 바꾸어 노화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올바른 영양소를 섭취하면 다리가 힘, 안정성 및 앞으로 나아갈 모든 것에 대한 열정으로 당신을 지탱해 줄 것입니다. 자, 다리 근력을 진정으로 변화시키고 나이가 들어도 활기차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4가지 강력한 비타민이 있습니다. 햇빛 비타민인 비타민 D가 뼈와 근육을 강화하여 발을 튼튼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비타민 B12가 신경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다리의 무겁고 피곤한 느낌을 없애는 방법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관절을 회복하고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돕는 비타민 C와 뼈를 튼튼하게 하고 자세를 좋게 유지하는 숨은 영웅 비타민 K2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영양소들은 함께 다리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자신감, 독립성 및 활력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온몸에 힘을 실어줍니다. 이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무엇을 배우셨나요? 잠시 생각해 보세요. 매일 햇빛을 쬐거나 대구 간유 한 숟가락과 같은 간단한 것이 비타민 D를 높이고 다리 경련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에너지를 높이기 위해 다음 식사에 영양 효모를 뿌리는 것에 흥분했을 수도 있습니다. 관절 경직을 완화하기 위해 비타민 C를 위해 피망이나 아세로라 체리 파우더를 추가하는 아이디어일 수도 있고, 더 튼튼한 뼈를 위해 나토나 풀을 먹인 버터와 같은 발효 식품이 어떻게 K2를 여러분의 삶에 가져올 수 있는지 발견했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여러분에게 와닿았다면 저와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 아래에 댓글을 남겨 오늘 배운 것 한 가지와 그것을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계획인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읽고 이러한 작은 변화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보는 것을 기대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시고 좋아요, 공유, 그리고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에게 큰 의미가 있으며 여러분이 튼튼하고 건강하며 독립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더 많은 실용적인 팁을 계속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리 근력을 책임질 준비가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약간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과 이 영상을 공유하고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하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나은 삶을 사는 더 많은 방법을 알아볼 준비가 되셨나요?